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홍종학 후보자인데 이두아 변호사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장모의 상가를 어떻게 증여했는가가 논란인데 어떤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제 장모님이 이제 위독하셔서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서울 그때 위독하시니까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요. 서울 충무로 이제 4층 상가를 원래는 이제 따님들이 있으니까 그 본인의 직접 그 딸들, 그러니까 아내하고 처형한테 이제 그냥 상속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내와 처형뿐만 아니라 그 홍종학 후보자의 딸까지 이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증여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재산을 정리해 놓고 싶으시면 변호사들도 권유하고 세무사들도 권유하는 게 주로 증여의 방법으로 해 놓으시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지 않으면 사실 그냥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해놓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조금 투영되게.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게 그 손녀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손녀가 지분 4분의 1을 갖고 가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 증여세를 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 재산이 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평가 금액이 당시 평가 금액이 34억의 4분의 1이면 8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엄마한테 이 손녀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한테 증여세를 빌려서 내는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갚는 거는 지금 여기 임대료를 받아서 갚는 형식으로 하고 하니까 이게 편법이 아닌가. 원래는 그 딸한테 물려주고 딸이 다시 손녀한테 물려주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손녀한테 증여세를 하니까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편법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을 그게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에 있어서 금액이 과세 구간이 올라가면 금액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 구간을 딱 맞춰서 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 편법이냐 아니면 탈세냐 이런 얘기가 절세냐 탈세냐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증여세를 1억 원 정도 절감을 했다는 건데 이제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증여세 엄마한테 꺼서 뭘 또 차용증을 써요. 근데 임대료를 초등학생이 받아가지고 이걸 엄마한테 주는 이게 실제로는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을 이게 지키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지키는데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죠. 사실은. 불법은 아니대.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사실은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또 중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차용증을 써주면서 돈을 빌리고 또 그거를 자기가 임대료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갚고 이게 이제 사실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차용증을 써놓으니까 불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엄마가 만약에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2억 2천인가요? 그 돈을 주면 거기서 또 세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된 거니까. 엄마가 딸한테 2억 2천을 그냥 넘겨줬다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홍종학 후보자는 물론 본인은 뭐 법을 다 지켜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저 부분이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감정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물론 부모님한테 돈을 뭐 물려받고 뭐 건물 물려받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집에서 하는 거에서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 한 그 부분들이 좀 가려질 수 있도록 모든 세금을 제대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장관 후보자로서의 태도로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뭐 죄라기보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제가 볼 때 여론이 낙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좀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발표나 아니면 표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아니고 장관 후보자가 됐고 또 논란이 되는 거는 평소에 홍종학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비판을 했던 인물이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더 비판이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의 했던 말과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니까 더 비판의 강도가 세진다라고 보이는데요.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하게 많이 지적을 하면서 증여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국감에서 이제 재벌 저격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벌의 편법 증여, 그러니까 재벌들이 본인의 어떤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편법적으로 하는 증여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합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 홍종학 후보자가 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실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했던 말과 완전히 행동은 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리부동한 거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여러 이제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 시절에 들고 다니는 뭐 가방 같은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가방도 굉장히 낡은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검소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실제 주변 사람들은 홍종학 후보자가 굉장히 좀 집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낙선한 이후에 뭐 생계를 뭘로 할 거냐 막 이렇게 생계까지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가방 하나 살 정도 어려우면 딸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겠다. 나는 임대료 받으니까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 활동해오면서 했던 이야기 본인이 공부하면서 연구해서 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부분은 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홍종학 후보자가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홍종학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만 좀 해결되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가방이 돈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십억 중에 1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 그냥 묻어놨다고 하면 비판이 안 될 텐데 저렇게 외부로 보여주는 모습은 저런 모습인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고 편법을 이용해서 증여를 하고 세금을 어떻게든지 줄이려는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말이나 아니면 행동들 또는 모습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홍 후보자가 잘 이렇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도 본인이 좀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밝혔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휴대전화에서 고급 빌라, 가스총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다는 거는 일단은 우발적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이 피해자 허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10월 25일에 범행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흘 전인 21일부터 검색한 게 보면 고급 빌라, 가스총,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이런 것들이 이미 검색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 그 사회부의 이재호 기자가 또 지금 좀 전에 속보를 내보냈는데 심지어 이 범행이 이뤄지기 전날에 그 며칠 전에 그 양평뿐만 아니라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게 양평의 부촌이거든요. 용인의 고급 주택 단지도 이 사람이 염탐 삼아 갔던 어떤 흔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유층들이 모여있는 어떤 고급 주택단지들을 계속 다니면서 답사를 하면서 뭔가 범행 상대를 물색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하나 지금 또 계획범죄로 의심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지금 검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범행했던 당일 25일에 휴대전화를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휴대전화가 위치 추적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도 한 19일, 범행이 이루어지기 한 5일 전부터는 아예 켜지도 않았고요. 이런 점들이 미리 어떤 이날의 범행을 좀 준비하고 계획한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정이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송희 사장의 부친을 딱 노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부유층을 노린 강도를 계획한 것 같다라는 것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리니지 게임이라고 사실 이게 윤송희 사장의 회사인 NC소프트에서 만드는 게임인데 이거하고 연관성이 좀 발견이 되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게 이제 하나가 확인이 된 건데 그 리니지 게임, 인터넷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 그러니까 뭔가 무기를
사는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이 하나의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아이템을 자기가 사겠다고 글을 올립니다. 사겠다고? 예, 자신의 핸드폰 번호까지 다 올려놓고 내가 이 아이템이 필요하다, 사고 싶다, 나한테 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 라면서 뭐 직거래 가능하다 라면서 전화번호까지 저렇게 올려놨던 정황이 있거든요. 예. 작년 9월입니다, 그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사망한 그 범행 상대가 됐던 사람이 이 게임에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사람의 부부의 부부의 부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신이 어떤 이런 게임을 하다가 지금 아이템만 해도 300만 원이면 이런 아이템을 꾸준히 여러 개 샀으면 그 과정에서 뭔가 채무가 생겼을 수도 있고 빚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게임 회사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생기고 예.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없고 이제 좀 관리 밖에 있는 이 윤송희 씨의 부친을 노려서 예. 계획적으로 원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겠느냐라는 예. 추측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사람이 최근까지 그 게임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이런 고가의 아이템들을 많이 거래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예. 아직까지 뚜렷하게 연관성이 나온 건 지금 접건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거 그거 하나요? 예, 그거 한 건만 있는 상황인데요. 예.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고급 전원주택, 뭐 네. 고급 빌라 이런 게 나온 걸 봤잖아. 그쪽에도 좀 무게감이 실리기는 한데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을 뭐 사고팔고 해가지고 쥐를 막 쥐고 됐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게임을 계속 하거나 게임을 사고팔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받으려고 올려놨으니까 통신영장을 그것만 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게임도 이제 한 적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거 사고 팔고 하느라고 경제적인 공경에 처해져야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연관성까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한 건 아이템 거래 한 건 나온 것만으로 그 리니지 게임 중독자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소유주에게 그 원한 범죄를 저지른 걸로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경찰은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지금 범행 현장이 바로 집 앞이었잖아요. 그랬죠. 정말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특정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으면 뭔가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유인을 하든지 미행을 하다가 조금 이 범죄 현장과 관계가 없는 어떤 이 사람의 집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겠느냐. 예. 그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 집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겠느냐. 원한 범죄였다면 그 가능성은 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희박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찰의 수사는 뭔가요?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겪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한 부유층을 향한 강도를 좀 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앞으로도 빚이 있고 본인 앞으로도 빚이 있고요. 그래서 예. 총 8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8천만 원. 그 8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30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아까 휴대전화 분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지난달부터 9월 달부터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채무 독촉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동안 이 빚 독촉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부유층을 노려서 뭔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인까지 이어진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초반에 검색을 한 게 가스총, 수갑 그렇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살인을 저지를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살인까지 간 게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강도를 애초에 목적을 두고 강도를 범행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일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인까지는 저지를 게 아니었는데 이 상황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까지 되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가스총이나 수갑 같은 거를 검색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제압을 할 때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은 아무래도 강도, 부유층을 노린 강도 범죄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용의자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서요. 서핑을 즐기던 30대 여성이 표류하다가 구조됐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증여세를 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본인 재산이 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평가 금액이 당시 평가 금액이 34억의 4분의 1이면 8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엄마한테 이 손녀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한테 증여세를 빌려서 내는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갚는 거는 지금 여기 임대료를 받아서 갚는 형식으로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 아닌가. 원래는 딸한테 물려주고 딸이 다시 손녀한테 물려주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예. 손녀한테 증여세를 하니까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편법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을 그게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에 있어서 금액이 과세 구간이 올라가면 금액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그 예. 구간을 딱 맞춰서 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 편법이냐 아니면 탈세냐 이런 얘기가 절세냐 탈세냐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한 증여세를 1억 원 정도 절감을 했다는 건데 이제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증여세 엄마한테 꺼서 뭘 또 차용증을 써요. 근데 그러니까요. 임대료를 초등학생이 받아가지고 이걸 엄마한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홍종학 후보자인데 이두아 변호사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장모의 상가를 어떻게 증여했는가가 논란인데 어떤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제 장모님이 이제 위독하셔서 그랬다 그러죠. 예. 그래서 서울 그때 위독하시니까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요. 서울 충무로 이제 4층 상가를 원래는 이제 따님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직접 그 딸들, 그러니까 아내하고 처형한테 이제 그냥 상속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죠? 예, 일반적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내와 처형뿐만 아니라 그 홍종학 후보자의 딸까지 이제 상속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증여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재산을 정리해 놓고 싶으시면 변호사들도 권유하고 세무사들도 권유하는 게 주로 증여의 방법으로 해 놓으시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지 않으면 사실 그냥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해 놓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조금 투영되게.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게 그 손녀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손녀가 지분 4분의 1을 갖고 가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많아서 물론 부모님한테 돈을 뭐 물려받고 건물 물려받는 까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돈 많은 집에서 하는 거에서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 한 그 부분들이 좀 가려질 수 있도록 모든 세금을 제대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장관 후보자로서의 태도로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죄라기보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제가 볼 때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좀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발표나 아니면 표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아니고 장관 후보자가 됐고 또 논란이 되는 거는 평소에 홍종학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비판을 했던 인물이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더 비판이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의 했던 말과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니까 더 비판의 강도가 세진다라고 보이는데요. 홍정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하게 많이 지적을 하면서 증여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이게 실제로는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홍정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을 이게 지키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지키는데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죠. 사실은. 불법은 아니대.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또 중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차용증을 써주면서 돈을 빌리고 또 그거를 자기가 임대료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갚고 이게 이제 사실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차용증을 써놓으니까 불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엄마가 만약에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2억 2천인가요? 그 돈을 주면 거기서 또 세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된 거니까. 엄마가 딸한테 2억 2천을 그냥 넘겨줬다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홍정학 후보자는 물론 본인은 뭐 법을 다 지켜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저 부분이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감정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했었고요. 또 국감에서 이제 재벌 저격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벌의 편법 증여, 그러니까 재벌들이 본인의 어떤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편법적으로 하는 증여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합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 홍종학 후보자가 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실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했던 말과 완전히 행동은 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리부동한 거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그 여러 이제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 시절에 들고 다니는 뭐 가방 같은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가방도 굉장히 낡은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검소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실제 주변 사람들은 홍종학 후보자가 굉장히 좀 집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낙선한 이후에 뭐 생계를 뭘로 할 거냐 막 이렇게 생계까지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가방 하나 살 정도 어려우면 딸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겠다. 나는 임대료 받으니까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할지라도